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인데 시장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초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고 한국 시장에서 반등 나온 종목군들이 뭐냐 보면 바이오 말고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일부 2차 전지 쪽에서 그쵸? 종목별로의 그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반등을 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이 뭐 고가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리가캔바이오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이제 끝났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리가캔바이오를 매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바이오의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제가 이번 그 11월 달에 폭락 이후에 그렇죠? 매수하는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바이오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오늘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리가캔바이오가 하락하는 이 부분에서 그쵸? 왜 하락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이 상승했을 때는 왜 상승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리가캔바이오는 ADC 대장주입니다. ADC 대장주. ADC는 뭡니까?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고 있죠. 3세대 항암제는 뭡니까? 키투르다. 키투르다는 뭡니까? 면역 항암제. 지금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입니다. 지금 이게 항암제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약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키투르다다. 근데 이 키투르다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지방 제형으로 바꿨습니다. 어디서? 알테오젠에서. 그렇죠.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할로자임입니다. 그렇죠.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락하게 된 건 할로자임과의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소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만 또 난리죠. 그리고 이걸 결정한 쪽이 어디예요? 빅파마 머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머크에서 알테오젠 측으로 연간 평균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들어옵니다. 왜? 키트루다의 판매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인데 키투르다의 판매량은 지금 빅파마인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쵸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약품이에요. 이 다음 버전이 뭐다? ADC다. 그쵸 항체약물 접합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뭐 개발 단계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리가캔바이오에서는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쵸 최근에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일본 쪽으로 9천억 원대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여내고 있는 그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실적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리가캔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알테오젠을 제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은데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내려가서 제가 이 위쪽에다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으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고가 11월 14일 날 23조 5천억입니다. 자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들어옵니다. 특허 기간이 한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1조 하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여기서 평균 PER 그렇죠? 연간 버는 것에 성장주들의 평균 PER을 대입했을 때 대략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그러면 1조 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25에서 그쵸? 얼마입니까? 25조 정도가 대략 맞죠. 그쵸? 뭐 수급에 의해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25조를 기준해서 주가가 고가를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ADCSC. 그쵸? 이것도 실제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죠. 여기서 또 다른 프리미엄을 받는 과정에서 소송 관련된 이슈가 터졌고 아니나 다를까 시장도 이때 맞춰서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어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선반영의 끝이 어딜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 우린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보면 고가 언제예요? 58만 원이죠. 자, 근데 실적에 대한 전환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간으로 돌려서 19년, 20년, 21년, 그쵸? 371억, 548억,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1150억, 그리고 22년도 3800억,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대략 19년과 20년, 이때부터 큰 폭의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쵸? 그러면서 2022년 3,800억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여기선 기대감, 여기서는 실적이 좋아진 부분을 확인. 그럼 여기서 실적이 훨씬 더 치고 달렸어야 되는데 왜? 이 구간, 23년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을 채워줬나요? 채워주지 못했죠. 21년부터 22년도까지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 그쵸? 22년 거의 말 정도까지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10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쵸?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보시면 되는데 23년도죠. 그쵸? 많이 올라갔었던. 근데 그 전이라고 적게 올라갔었던 게 아니에요. 어때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21년도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쵸? 22년도에 떨어지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이걸 에코프로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쵸? 실적이 무조건 나와줬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수많은 얘기들이 돌았죠. 뭐 미래 먹거리다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 먹거리라고 할지라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리가켄바이오도 동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리가켄바이오도 결국에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실적을 찍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철저하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실제 LO라 그러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반영이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나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 어디서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리온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기준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시장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대형주의 하락세가 언제 끝나는지. 왜? 대형주는 고가를 확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쭉 빠졌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가격대, 물론 딱 내려가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등락은 하겠죠.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락바텀이라 그러죠. 그 락바텀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폭락을 이끌어왔었던 게 어딥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등락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5만 원을 이탈해서 4만 원까지 내려가고 3만 원대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무리 원화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뭐 1,600원 가고 1,700원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기세를 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트럼프 그 취임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환율이 뭐 갑자기 미쳐가지고 뭐 1,450원 이상 1,500원 가까이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쵸?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수출 기반인 한국 시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은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실적은 원화 표시 실적이잖아요. 원화가 약세라는 건 달러는 똑같이 받아오는데 원화 표시됐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졌을 때는 최소한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한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 뭐 물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을 만들어냅니까? 올라가면서 고가 돌파.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종목에는 다 동일합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 계속 나오죠. 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반대로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가장 적게 떨어진 종목이 뭐가 나옵니까? 상승 구간을 빨리 만들어낸다.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ST팜을 다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준비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타점이 나왔죠. 바이오를 매수하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놓치면 안 되죠. 싸게 사지 않는 대신에 난 최저점을 잡을 생각이 없어.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지난 영상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죠. 자, 보시면 ST판 매수, 바이오 매수 시작.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다려왔어요. 보세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고요. 한국 시장은 미증시보다 계속 약하겠지만 종목 선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주 확인 후에 바이오도 타점 공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것만 하더라도 11월 22일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11월 19일 날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확인 후 매매 예정이다. 근데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 확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못했었던 거고 급기야 오늘 그쵸? 바이오의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 주 유한양행까지 매수 예정이고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는 확인되는 즉시 매수 예정이다. 하락하는 부분은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이제 시세 확인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그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실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린 내용인데,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와 있는 화면이고요. 제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를 보시면 모두 다 신고가 구간이죠. 뭐 수익난 부분을 보면 50%씩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터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 구간, 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강하게 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 마린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래 STX 중공업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구간 꾸준하게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30%, 10%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요.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는 리가캠바이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이고 가격은 뭐냐? 모든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고가를 돌파를 해야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다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리가캠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어려운 시장 다 갔습니다. 12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시장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종목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리가캠바이오와 함께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